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야. 난 이제 지쳤어. 박준상의 차가운 목소리가 꽃집 안을 가득 메웠다. 윤세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5년을 함께 꿈꾸고 손잡고 걸으며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준상은 고개를 돌린 채 가게 문을 열었고 문풍지 소리만이 세진의 귓가에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진 장미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꽃잎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8. 윤세진의 삶은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꽃집 마음꽃은 그녀가 10년을 일하며 모은 전 재산으로 연 곳이었다.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던 평범한 일상. 그러나 작년부터 임대료가 2배로 뛰었고 골목 입구에 대형 꽃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세진은 악착같이 버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시장을 돌고 밤늦게까지 포장지를 접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달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건물주는 차갑게 통보했다.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세요. 믿었던 연인조차 그녀 곁을 떠났다. 박준상은 처음엔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꼬이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만나자.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너지는 가게 안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폐업 당일 세진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했다. 꽃들은 대부분 시들어 있었고 선반 위엔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남은 장미 몇 송이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세진은 장미를 길 한쪽에 놓고 주머니 속 남은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지폐 3장. 이게 전부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골목을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곧 거세게 쏟아졌다. 세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무릉덩이를 밟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골목 끝자락에서 세진은 멈춰섰다. 주머니 속 돈을 다시 꺼내려던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폐 3장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날아갔다. 세진은 황급히 몸을 숙여 돈을 잡으려 했지만 지폐는 이미 무릉덩이 속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듯 손을 뻗었다. 젖은 지폐를 주워들었지만 이미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다. 세진은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비 내리는 골목 한가운데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 머리 위로 조용히 무언가를 펼쳤다. 빗소리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낡은 노란 우산이 그녀를 덮고 있었다. 우산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옷은 낡고 너덜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무섭게 선명했다. 비 맞으면 더 찢어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세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염이 자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낡은 작업복. 누가 봐도 오래 거리에서 산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누군가를 구하려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빛이 있었다. 세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남자는 우산을 더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녀만은 젖지 않도록 했다. 세진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목에 걸렸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 앞에서 더 무너질 순 없었다. 그녀는 젖은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산을 세진에게 건넸다. 가지세요. 전 괜찮으니까. 세진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거잖아요. 비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익숙하니까.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했다. 세진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남자는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이고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세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축축한 작업복, 젖은 머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 그날 밤 세진은 좁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노란 우산을 펼쳤다. 우산은 낡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안엔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우산을 건넸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익숙하다는 듯 비를 맞으며 떠났을까?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조금 덜 외로웠다. 누군가 자신을 봐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관리인은 차갑게 말했다.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세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란 우산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세진은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다. 고시원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몇몇은 요즘 나도 힘들어라며 거절했다. 세진은 이해했다. 누구도 자신의 짐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밤마다 24시간 카페나 찜질방을 전전했다. 하지만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곧 그마저도 바닥났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은 지하철역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돈이 없어 편의점 앞을 그냥 지나쳤다. 발걸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저번에 우산을 건넸던 그 남자였다. 강도현.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세진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도현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챈 듯 했다. 갈 데 없으세요?
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지내요. 비 피할 곳은 있어야죠. 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요. 좁긴 한데 괜찮으시면요. 세진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따라간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추운 밤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순 없었다. 세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그녀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낡은 건물 뒤편 공터 한켠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전등 하나, 녹슨 난방기 한 대, 그리고 접이식 침대 하나. 벽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바닥엔 깨끗하게 쓸린 흔적이 있었다. 여기서 지내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년째요. 세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이 남자는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난방기를 켜고 비닐봉지에서 컵라면 2개를 꺼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세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이 작은 친절이 지금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라면을 받아들고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두 사람은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밖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세진은 라면을 먹으며 도연을 슬쩍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먹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진은 도연의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되었다. 도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진이 필요한 건 알아서 챙겼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고 저녁엔 값싼 도시락을 사다 나눠 먹었다. 세진은 처음엔 미안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담담하게 행동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은 도연이 씻고 나온 모습을 우연히 봤다. 그의 손목에 특이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철도 레일 모양과 숫자가 새겨진 문신. 세진은 그걸 본 순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문신 특별한 거예요? 도연은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철도 안전요원 출신이에요. 세진은 눈을 크게 떴다. 철도 안전요원. 그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직종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을까? 왜 여기서 지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뭔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진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도연은 반대편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세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 같은 낯선 사람을 받아준 걸까?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도연이 나간 사이 컨테이너 안을 정리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다 선반 위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젊은 도연이 철도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금보다 밝았고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세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진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했다. 옛날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고가 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책임을 뒤집었었죠. 세진은 숨을 멈췄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 범인이 됐죠. 회사는 절 버렸고 사람들은 절 욕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진은 눈물이 났다. 이 남자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저 사람을 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버렸다. 세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도연은 세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세진과 도연의 조용한 일상은 며칠째 이어졌다. 세진은 작은 일거리라도 찾으려 아침마다 구인 광고를 뒤적였고 도연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세진이 컨테이너 근처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윤세진. 세진은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준상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옆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세진은 숨이 막혔다. 준상은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너 진짜 여기까지 떨어졌네. 불쌍하다, 세진아.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컨테이너에서 산다며? 하, 진짜 웃기네.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어. 꽃집 접으라고 했잖아. 세진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상은 옆에 있던 여자를 보며 말했다. 야, 이게 내가 말했던 그 여자야. 꽃집 망하고 나한테 매달리던. 여자는 킥킥 웃었다. 세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준상은 세진 앞으로 다가와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이게 집이야? 걔 집보다 못하네. 그 순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도연이 나왔다. 그는 준상을 바라봤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준상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뭐야, 이 사람? 너 남자친구야? 아니면 같이 거지 생활하는 친구?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준상의 손목을 조용히 잡았다. 준상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곧 표정이 일그러졌다. 도연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철도 안전요원 시절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끌어올리던 그 손이었다. 나. 준상은 소리쳤지만 도연은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 여자는 제 동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동료. 그 말이 세진의 가슴을 두드렸다. 세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 속엔 무언가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준상은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미친놈.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 거짓끼리. 준상은 여자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세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도연은 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으세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세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제 과거 때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세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다. 세진은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할까?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날 밤 세진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준상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진짜 여기까지 떨어졌네. 맞는 말이었다. 세진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래도 여기엔 도연이 있다. 자신을 동료라고 불러준 사람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나갔다. 세진은 컨테이너 안을 정리하다가 도연의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있었다. 철도 참사 안전요원 과실 의혹, 한강철도 내부 비리 덮기 위해 직원의 책임 전가. 세진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연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다.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을 때 세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기사들 당신 일이죠? 도연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모아뒀어요. 세진은 눈물이 났다. 이 남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고 있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연은 세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밖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따뜻했다. 며칠 후 세진은 근처 꽃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꽃을 만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도연도 공사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고되었지만 저녁마다 컨테이너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밤 세진은 도연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도와주고 싶다고. 세진은 눈물을 참았다. 이 남자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세진과 도현은 각자의 일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세진은 꽃가게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돈을 모았고 도현은 공사장에서 성실히 일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이 꽃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컨테이너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세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건물주가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온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세진을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실례지만 강도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세진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한강철도 본부장 김태준입니다. 세진은 눈을 크게 떴다. 한강철도. 도현이 일했던 곳이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도현이 나왔다. 그는 김태준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김태준은 도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강도현 드디어 찾았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를 찾느라 오래 걸렸어. 미안하네. 세진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꼈다. 김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게. 내부 감사 결과야. 도현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세진은 옆에서 함께 봤다. 서류엔 몇 년 전 철도 참사 당시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고는 도현의 잘못이 아니었다. 당시 고위 간부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고 사고 후 책임을 도현에게 떠넘긴 것이었다. 도현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인가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부 고발자가 증거를 제출했어. 자네가 숨겨온 자료들도 큰 도움이 됐고. 세진은 도현을 바라봤다. 그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다. 김태준은 계속 말했다. 회사는 자네에게 공식 사과할 거야. 그리고 복직 제안도 하고 싶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복직이요? 그래. 자네는 훌륭한 안전요원이었어. 우린 자네가 필요해. 세진은 가슴이 뛰었다. 도현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세진을 바라봤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받아요. 당신이 받아야 할 기회예요. 도현은 천천히 김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미소 지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자네 자리는 그대로 있어. 김태준은 차에 올라타기 전 세진에게도 인사했다. 자네 덕분에 도연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 고맙네. 세진은 얼떨떨했다. 차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도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세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축하해요. 도연은 세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세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무엇보다 기뻤다. 며칠 후 도연은 복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억울한 누명 쓴 안전요원 몇 년 만에 복직 기사가 나갔고 사람들은 도연에게 응원을 보냈다. 도연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세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꽃센터를 운영할 책임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진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에게 다시 꽃을 다룰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면접을 받고 합격했다. 세진은 도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안아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개장식 날이 다가왔다. 세진은 꽃센터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도연도 복직 후 바빴지만 틈틈이 세진을 도와줬다. 두 사람은 함께 꽃을 심고 화분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은 고되었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개장식 전날 밤 세진은 컨테이너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 날부터는 꽃센터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세진은 컨테이너 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추웠고 좁았지만 동시에 따뜻했던 곳. 도현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보낸 시간들. 도현은 세진 옆에 앉아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도현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 보름이 흘렀다. 세진의 꽃센터 개장식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다. 도시재생의 새 희망, 지역꽃센터 개장 기사가 나갔고 사람들은 세진의 노력을 칭찬했다. 세진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다. 다시 꽃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꿈만 같았다. 도현도 철도 안전요원으로 복직한 후 성실히 일했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도연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꽃센터를 찾아왔다. 세진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다. 해가 지고 센터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다. 요즘 어때요? 세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도현도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세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눈빛엔 자신감이 돌아왔고 표정엔 여유가 있었다. 세진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가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무엇보다 기뻤다. 당신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세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도 도연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지금의 두 사람을 만들었다. 며칠 후 세진은 꽃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꽃꽂이 수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세진은 정성껏 가르쳤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세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큰 보람이었다. 할머니는 꽃다발을 안고 돌아갔고 세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에 도연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세진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뭐예요? 도연은 천천히 건넸다. 노란 우산이었다. 처음 세진에게 건넸던 그 우산. 세진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거 그날 비 맞던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진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우산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세진은 우산을 펼쳤다. 바람이 불었고 우산이 흔들렸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비가 올 때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세진은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이번엔 나도 당신 우산이 되어줄게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꽃센터 밖으론 꽃향기가 퍼져나갔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세진은 생각했다. 삶은 때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라고. 며칠 후 세진과 도연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다. 세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행복해요? 도연이 물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걸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하늘은 맑았다. 세진은 생각했다. 인생은 때론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그 가치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고 꽃센터는 더욱 바빠졌다. 세진은 매일 새로운 꽃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도연도 철도 안전요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했다. 두 사람은 바빴지만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공원을 걸었고 가끔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세진은 도연에게 물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진은 미소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앞으로 어떤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겐 서로라는 우산이 있었다. 그날 밤 세진은 꽃센터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몇 달 전 자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곁엔 도현이 있었다. 세진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바람이 불었고 꽃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세진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